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구글의 72시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입니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72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재난이나 사건이 생겼을 때에 이 중상자의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 즉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무언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작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크리티컬한 타임, 골든 타임, 흔히들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글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동원해 가지고 이 재난 복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 책의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단순하게 그 사건에 대한 서술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했지만, 그 구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책의 제목은 72시간이지만 사실은 72시간 이후에도 구글은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서 이 재난 복구에 계속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도상의 재난의 정보를 띄워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구글 검색 시에 바로 나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기존의 도구에 반영을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아주 애자일한 방법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입니다. 2011년. 벌써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2011년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에서 지진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워낙 지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동일본 대지진은 역대 기록되었던 지진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컸었고요. 당연히 피해 역시 심각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크라이시스 리스판스, 즉 재난 대응팀들이 각 회사와 정부에서 소집이 되었었는데, 일본에서는 야후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지 일본 야후, 그 다음에 구글, 트위터 등등이 즉시 이 크라이시스 리스판스 팀을 꾸려서 재난을 알리고 복구하는 작업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도 구글.org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과 같은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서 구글.org에서는 크라이시스 리스판스 팀을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끊임없이 자연재해와 사건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구글에서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연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외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이 연락들이 가서 전 세계적으로 도움들이 오기 시작을 하죠. 당시에 가장 빨랐던 이 업데이트는 트위터였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있고 난 뒤 불과 1분 뒤에 이 지진 흔들림에 대해서 트위터에 보고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퍼날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텍스트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워낙 짧은 메시지로 여러 사람들을 리트윗하면서 전파 확산되는 데에는 트위트만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구글의 크라이시스 리스판스 팀은 사실은 초기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국에 엄청난, 지금 사진은 나와 있지만 엄청나게 큰 태풍이, 카트리나 태풍이 미국을 휩쓸고 갑니다. 그 참혹한 어떤 재난 이후에 구글의 크라이시스 리스판스 팀이 제대로 형태를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지진, 특히 또 IT 지진,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지진 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는 거의 3시간 안에 모든 팀들이 다 구성이 됐다라고 하니까 점점 더 리스판스 타임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3월 11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났고, 미국은 이제 하루 전날이죠. 3월 10날 미국에 보고가 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바로 펄슨 파인더를 구동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지요. 펄슨 파인더는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사람을 찾아주는,
사람을 올리고 그리고 올라가 있는 명단에서 자신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찾는 구글의 검색 기능과 같은 특히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주로 언제 쓸까요? 재난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인터넷이 끊겼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족과 헤어진 다음에 그 가족에게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요. 그럴 때 이 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처음에 이 퍼슨 파인더를 구동한 다음에 별로 정보가 안 올라왔대요. 그래서 의외로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고민했는데 이게 어쩌면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 현장 여기저기에 붙여놓은 게 아닐까,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구글 포토 전에 피카사라고 하는 앱이 있었죠. 피카사에다 올리도록 하자. 그리고 그 피카사에 올라간 글을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보고 받아쳐가지고 퍼슨 파인더에 입력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는 피카사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을 하죠. 자원봉사자들도 열심히 리딩을 하지만 심지어는 이 OCR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글자를 읽어내는 툴까지 뚝딱뚝딱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약 14만 건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산가족 상목 때 이러한 종이를 막 KBS 건물에 많이 붙여놓고 그랬었죠. 이러한 거를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텍스트를 자동 인식을 해서 디지털 전산화해서 올렸으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그러한 포탈만 있었어도 얼마나 손쉽게 이름 하나만으로 찾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퍼슨 파인더는 여전히 구동이 되고 있고요. google.org 들어가셔서 퍼슨 파인더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름을 찾는 곳과 이름을 올리는 곳 두 개로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디자인들 다 빼버렸어요. 구글의 특유의 아주 심플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후부터의 이 활동들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흔히 뭐 사건 생기면은 뭐 무슨 본부 생겨가지고 막 경찰이랑 소방관이랑 뭐 서로 싸우고 우왕좌왕 영화에서도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잘 나왔었죠. 전형적인 다운업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맵을 담당하는 친구가 이거 재난이 생겼으니까 그럼 내가 위성사진 돌려가지고 현장 피해 사건을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위성사진들을 입수하기 시작을 하고요. 유튜브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던 친구는 이거 뉴스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역시 구글 맵 담당자 한 명은 대피소의 정보를 구글 맵에다가 매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대피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누군가가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어느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다른 사람과 프로젝트가 겹치면 이 노력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한 명은 필요합니다. 브래드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또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없는가는 끊임없이 찾아서 담당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정말 효율적으로 재난 복구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사이트이긴 하지만 이미 이 당시에 벌써 이 순간의 기록들을 잘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러한 자료들을 전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형적인 구글식 사고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잘 오거나이즈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재난 상황 속에서조차도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만 건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구글 스트리트뷰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해 전과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피해 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난 17분 뒤에 한 중학생, 일본에 있는 한 중학생이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돼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집에 전기가 끊기거나 뭐 TV 채널 케이블이 문제가 생겨서 스마트폰으로밖에 이 뉴스를 접하지 못한다면은 이 TV 뉴스를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유튜브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게도 자기 집에서는 TV가 잘 나왔었나 봐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낸 다음에 TV를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스트림이라고 하는 유튜브의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을 해요. TV를 못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유튜브에서 뉴스가 나오니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었겠죠. 이거를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중학생 누구 채널에 가면 뉴스가 나와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트윗이 NHK 담당자한테까지 들어가요. 근데 담당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분명한 저작권 침해거든요. 이거 평소였다면 바로 중단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NHK의 PR 담당자가 오히려 저희 NHK TV를 못 보시는 분은 이 유튜브 스트림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트윗을 날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댓글을 달아요. 너 그러다가 NHK에서 혼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사람이 멋진 말을 하죠. 내가 담당자로서 내린 결론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 책임지겠다. 일단은 정보의 공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후에 NHK에서는 전격적으로 자신들의 유튜브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뉴스를 송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전형적인 원래는 IBM의 15%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구글의 20% 프로젝트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업무 중에 20%를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나는 담당자는 나는 인터넷을 하는 게 담당자지만 나무로 뭔가 만드는 걸 해보고 싶어.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목공일을 가르쳐 주고 싶어. 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럼 자신의 20%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그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무 일을 할 줄 모르죠.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구글러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누구 나무 잘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 어린이들 잘 가르치는 분 있나요? 하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같이 모여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지면 성공적으로 실제 프로젝트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흩어지기도 하고. 워낙 이런 모였다 흩어졌다를 많이 하고 구글의 마이크로 키친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린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상인 거예요. 야, 일본에 지진이 났대. 난 지도니까 내가 지도로 좀 정리해 볼게. 난 유튜브 담당자니까 내가 이걸 해볼게. 난 검색을 잘하니까 사람을 찾아줄게. 사람 약간 좀 소름 돋는 그런 멋있는 일들이 생긴 거죠. 이러한 과정 중에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본에 이제 지진이 나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식당에서 뭔가가 배송이 돼야 되는데 먹거리가 식자재가 떨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일본에 있는 이 일본 동경에 있었던 직원들이 밤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재난 상황에서 특히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됐다가 빠져나가면은 갑작스럽게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그때 구글에서는 식당에 있는 모든 재료를 끌어 모아가지고 파스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밤에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감동이었었다라고 구글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는 모든 직원들이 식당 음식으로부터 45m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룰을 만들어서 곳곳마다 마이크로 키친을 만들어 놨습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죠. 저는 어린 시절에 에이특공대를 보고 자란 시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멋쟁이, 머독, 하니발, BA 각자의 재능들이 있어요. 사기를 잘 치고 작전을 잘 짜고요. 비행기를 잘 몰고 힘이 셉니다.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하나씩의 프로젝트를 해결을 하죠.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제오전선, 지금의 미션 임파서블의 오리지널이 되는 거죠. 이 제오전선 역시도 목소리 변조, 얼굴 흉내, 전기 조작, 여러 가지 각자의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멋진 프로젝트를 매일매일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들을 매주 해결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어벤져스, 뭐 아이언맨도 있고요, 스칼렛 위치도 있고요, 블랙팬서도 있고 각자마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해서 이들이 모이죠. 바로 팀워크입니다. 우리 세대, 저희 세대의 업무는 이런 큐비클 속에서 각자 열심히만 일을 하면 됐었고 위에서 매니저가 필요한 일들을 뿌리는 식이었죠.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큐비클은 사라졌고요. 책상에서, 식당에서 서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야기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리얼월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C, 창의성 매우 중요하고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콜라보레이션 능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4C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할 거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올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변화는 상수인 거죠. Change is the constant. 유일한 변하지 않는 변화는 계속 변할 거라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구글이 72시간 동안 재난 복구를 위해서 각자의 재능들을 쏟아부었고 협력을 하고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내어놓은 것처럼 저희도 좋은 도구를 선택하고 저희의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능력자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책을 좀 리뷰를 해봤고요. 저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더 좋은 책을 가지고